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날짜를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보니까 2021년 12월 1일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 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 V3가 출시가 되는 거에 관해서 어, 이 영상을 올린 게 있지요. 그거를 한번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 거기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KOK라고 이야기했나 하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 이 사업에 어,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화면 공유를 조금 할게요. 자, 이게 영상으로 해가지고는 저게 잘 나오지를 않아서 음량과 영상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일단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CEO 김판종입니다. 아, 저희 미디움에서 운영하는 KOK 플레이는 저희는 V3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어, 미래의 트렌드 반영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와 개발을 통해 완성된 버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세이자 미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어, 이게 지금 중간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 아시다시피 최근 페이스북에서도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이 메타버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OK에서는 이미 전부터 메타버스의 시대를 준비해 왔으며 저희 KOK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주어를 칭할 때 우리, 저희라고 하는 건 나를 포함을 하지요. 음, 어, 이번 V3 업데이트는 바로 그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V3는 Road to Metaverse란 슬로건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즉 V3 업데이트는 KOK 생태계에서의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하나의 스텝인 셈입니다. 업데이트된 부분들에 대해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하지요.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총 세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KOK 플레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는 기사상에서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채팅 기능의 도입입니다. KOK 회원 여러분들끼리 서로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2021년 12월 1일에 공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년 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 1년 전이 그 1년과 2년 사이를 그냥 1년 전으로 표기를 해놔서 그런데, 실제로 그 공지사항에 나왔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 12월 1일이죠. 그때 이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를 대충 따져보면은 1년 10개월이에요. 1년 10개월 동안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이 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거를 한번 리뷰를 좀 그, 하고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어, KOK 회원 여러분들끼리 서로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나요? 채팅해 보신 분 계시나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본 채팅 기능을 통해 KOK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채팅상에서 KOK 가칭 뭐 예를 들어서 KOK 톡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톡을 하면서 이 그 KOK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어 저도 이 당시에는 어 거의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뭐 아예 없었지요. 뭐 말로만 해놔놓고 기존 지갑을 통한 송금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보지를 못했지요, 우리는 전혀.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주면서 분명히 돈을 받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스스로들 여기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어,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이러한 채팅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현실 세계와 활동이 가능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채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1년 10개월이 지나는 현재에서도 이거는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관련 준비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뭐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끼리 만든 내용인데 두 번째 공개 예정인 서비스는 바로 결제 서비스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KOK로 결제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카페나 레스토랑 등 KOK와 제휴를 맺은 어, F&B 시설에서
미디움 페이 결제를 하시면 간단한 인증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본 적 있나요? 이는 KOK가 일상생활에 보다 깊숙이 스며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을 시작으로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KOK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는 전혀 저희가 어,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지요. 이렇게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전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떠한 것도 행해지지를 않았지요. 단순히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주고받는 화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영향력 있는 화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치를 상승시키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미래형이에요. 이 또한 개혁회가 구현할 메타버스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콘텐츠 탭의 대대적인 개편과 구독 이용권의 도입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저희 KOK 플레이는 글로벌하게 서비스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정말 쪽팔리지요. 디지털 콘텐츠, 글로벌하게 서비스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이거는 예전에 지금이나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영화, 비디오, 웹툰을 모두 아우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은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볼만한 게 없지요. 회원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기능들을 대폭 추가하고 훨씬 사용하기 좋은 UI로 개선하였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요? 직접 사용해 보시면 바로 실감하실 수 있는 변화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고 말지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독 이용권의 도입입니다. 아, 이거는 뭔지 아시지요? 그동안 콘텐츠 하나하나의 단편 구매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30일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이용권을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임으로써 부담 없이 여러 콘텐츠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이거 구독 이용권 프리미엄급을 계속 이용을 해왔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로지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우리는 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늘리기 위한 수단 외에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양질의 볼만한 것은 없다.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볼 게 없고 소위 말해서 영어 공부 좀 하기 위해서 외화나 틀어놔 놓고 보는 정도 내용을
이 영화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냥 소리만 들으면서 의학 공부용으로 사용하는 정도 외에는 저는 아니에요. 세 가지 버전으로, 이거는 읽어드렸던 거고, 이번 구독 서비스 런칭은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소싱 및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고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기에서 좀 이렇게 뭐 정말 쫙 빼입고 나왔잖아요. 그죠? 올해 안에 아, 인디 인디 영화 타이틀도 추가될 예정이며 구독 이용권 항목에만 포함될 오리지널 콘텐츠도 열심히 계획 중이니 콘텐츠 구독 이용권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메타버스 게임도 하루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미디움의 기술력과 KOK의 플랫폼 결합은 미디움의 기술력과 KOK의 플랫폼 결합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왔지요. 어, 미디움의 기술력과 KOK 플랫폼의 결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12월 1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메인넷이 튀어나왔지요. 그 메인넷은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MDM이라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거를 그냥 또 조금 뭐 어떻게 모디파이 하든지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온 거 말고는 아닐 거다. 근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KOK와 미디움이 그러니까 KOK 플레이 플랫폼 내에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2022년 뭐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게 완전히 이 KOK 플레이는 별 상관이 없이 그냥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다시피 없애고자 하는 의도를 느낄 만큼 모든 것들을 새로운 K 스테디움 또는 거기에 커뮤니티 풀로 모든 것들이 집중이 돼 버렸죠. 이때가 2021년 12월 1일이고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그리고 1월 달, 2월 달까지 또 별반 이쪽으로 계속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에 아, 그 고소건들이 자꾸 생기고 다단계 뭐 이런 관련되는 고소건이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KOK 플레이라는 데에서 K 스테디움 뭐 메인넷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메인넷 개발을 하는 데 있잖아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 과정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때 이때 기준으로 해서 어, 메인넷을 그 테스트넷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크로스 베타, 그 다음에 오픈 베타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이 KOK 재단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여기에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지요. 콘텐츠, 플랫폼, 메타버스, 암호화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모든 핵심 요인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라고 한 그게 미디움이라는 회사를 놓고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KOK의 프론티어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건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월 10분 활용하여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믿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차근차근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추 메타버스의 첫 단계로 열심히 준비한 이번 V3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대하실 메타버스 실현을 위해 V4, V5를 끊임없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게 V4는 V3가 나오고 V4가 나오고 V5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걸로 넘어가 버렸지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메타버스에서 이게 시작인데 나 먼저 가 있을게 메타버스에서 봐라고 한 게 금방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 투자자들 사이에는 미디움과 KOK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미디움 측은 주식회사 미디움은 KOK 재단 및 KOK 토큰과 무관한 회사라며 KOK 재단 및 KOK 토큰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고발 또는 저기 정치권에 보낸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이게 백스 버전 0.8.6 2021년 준 6월 11일에 나온 이 백스예요. 백스에서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 해가지고 경영진 CEO 누구지요? 판종김 CSO 지금 앤드류 박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어, 그, 크립티드라고 하는 운영사 그 2023년에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아, 그 K 스테디움 메인넷을 오픈 베타 버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그 메인넷이 이미 출시가 됐다라고 론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때에 그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202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CSO로 있던 이 사람이 거기에 사장, 뭐 문기호, 뭐 그다음에 최영규, 그다음에 조제이스, 조영준인가 뭐 그렇지요. 그다음에 케빈 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어디 소속이었냐, 주식회사 미디움 소속이지요. 그런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여기가 재단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재단 역할을 해왔지요. 1기 재단은 1대와 2대 재단 이사장이 있었고 2기가 없이 3기가 생겼어요. 근데 어, 여기에서 3기는 최영규, 4기는 지금 토마스 프레이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2기는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강지원 2대, 1기 2대 강지원 이사장과 어,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는 했는데 주식회사 미디움의 멤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백서상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사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은 KOK 재단 및 KOK 토큰과 무관한 회사. 이거는 이 이게 아마 조선비저하고 인터뷰를 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준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리고 미디움 측 설명에 따르면 콕플레이를 인수한 회사는 말 같은 소리지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콕플레이를 어떻게 인수를 해요? 주식회사 미디움이 아닌 싱가포르 소재 미디움 재단, 미디움 발로이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다. 다시 화면 공유 잠시 한번 더 들어갈게요. 이 회사가 미디움 재단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여기가 아, 그 자본금이 여기 또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냥 보통주 한 주에 한 1달러 뭐 그런 데가 뭔 놈의 일은 콕플레이를 인수한 회사 다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하는 소리지요. 미디움 재단도 미디움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경영진도 다를 뿐더러 주식회사 미디움과는 무관한 회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근데 여기에서 또 말이 다만 주식회사 미디움은 미디움 재단으로부터 콕플레이의 코 기술 개발 및 콘텐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주 계약해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미디움 재단이라는 데가 KOK 플레이를 인수를 한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뭔 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폐업 상태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했다 손쳐도 이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불공정, 불법적인 뭔가가 있지 않고서야 이 미디움 재단이라는 것과 미디움 재단이라는 게 KOK 플레이를 인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상식선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정말 안 되는 관계들이다. 이런 내용들을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치권에도 그런 내용들을 보낸 거고 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진행을 시켜 놓은 상태지요. 한번 두고 보시면은 그렇게 머지않아서 좀 내용들을 좀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V3라는 게 V3를 발표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우리가 써본 적이 있는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도 행해진 게 없다. 이루어진 게 없다. 그게 진실이지요. 그 다음에 V4, V5가 나온다고 했는데 V4, V5가 다 안 나왔지요. 그리고 정말 그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문의를 해본다 그러면은 메인넷을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메인넷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발행된 게 MDM이라는 게 있었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난 그런 그 기술을 여기에다가 준다고요?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 또 피해자들이 많더라고. 아, 피해자들이 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여기도 똑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에이텍스라고 뭐 하는 것까지 그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제보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건 뭐 본인 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데 확실한 뭐 저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메인넷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론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외에도 로드맵이라고 2022년도에 나왔던 그 KOK 프레이와 관련됐던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뭐 하나도 하지를 못했고 재단이라는 것들은 뭐 권한이 없다, 뭐 받은 게 없다, 뭐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러면 그거를 안 줘서 못 받고 일을 못했다 그러는데 안 준 게 누군지를 따져보면은 다 여기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은 누가 당하느냐? 우리 모두지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커뮤니티 풀에서는 커뮤니티 풀 참여자들은 여기를 믿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삼성 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믿으라고요. 덧보잡인 이런 회사가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법적으로 그런 게 뭔지 아시면은 이거는 송땡땡이 이런 거를 그냥 저기 그 고소해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아시잖아요. 미디움 재단이라고 한 게 미디움 LTD 홍콩, 이게 메타 M으로 바뀌었고 홍콩인데 여기에 멤버 몇 명인지 실체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K스테디움 P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자본금이 그 저기 얼마가 있는지, 어떤 멤버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크립티드 이게 출발이 어디에서 됐는지, 어느 회사에서 출발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임직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위 관계자들, 인적, 물적, 지적 재산권 전부 다 에이트원이라는 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남아 있느냐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제발, 제발, 그, 뭐,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 거기에 발을 담가야지요. 그런데 그거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거기에 어플라이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는 본래 B2B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관련이 없다라고 들었잖아요. 그거는 기사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산 BIBC 제안서 하나 떨렁 던져놔 놓고 그 내용을 보면은 BIBC 협약을 한 것처럼 둔갑이 돼 있잖아요. 부산은행 깨졌지요. 근데 이투원이라는 회사가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800, 주당 800한 70원 정도 되나? 근데 거기가 부산시하고 또 뭔가를 한대요. 아니, 저는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또 민원을 한번 넣어볼까 싶어요. 그 회사의 어떤 부분들이 어때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MOU가 체결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여튼 이게 어느 한 회사의 멤버들이 오만 대 연관이 돼 있다. 이게 정말 정말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데 제발 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라고요. 여기 지금 저희 줌을 들으신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그 단톡방에 계시지 않은 분들, 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뭐 이제 궁금하대요. 이제 궁금한 거를 어쩌라고요. 지금까지는 뭘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정말 고생하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고소도 당하고 심지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속에서도 뭐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그래서 제가 고소를 곧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저희가 지금 그 해외에 진행하는 그런 건에 대해 갖고도 못 믿겠다. 뭐 그쪽하고 그쪽에다가 제품을 갖다 뭐 공급을 한 업체고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지랄 떠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고발 조치를 하고 하는 데에 저하고 같이 어 머리를 맞대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더 못 믿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매일같이 거의 이렇게 줌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따뜻한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겨내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년 한 3개월, 만 1년 3개월을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싸움을 이겨내야지만이 우리가 어, 손에 피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어,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처음에 바라던 그런 그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다 모른 척하고 있고 다 누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얄밉고 정말 한 대 치워받고 싶을 정도로 약오른 말들이지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저기 조직을 정상적으로 딱 그 뭐 정관을 세워가지고 정관을 기반으로 해서 단체가 꾸려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저는 개인이에요. 뭐 협의회 회장 누구 말 맞다나 회장 하니까 지가 회장인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자율이지만은 자율적이지만은 이 조직 이게 결국엔 자율 조직이지만 조직은 조직이다라고 봤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단체 고발도 들어가고 지금 그 법적인 모금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토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기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발 이거라도 들으시고, 이거 말고 제가 오늘이 아니고 어젠가 얼핏 보니까 그 업로드 한다라고 보니까 실제로 제가 동영상을 올렸던 개수가 어제 기준으로 257개예요. 근데 160개 정도는 제가 지금 차단을 시켜놨으니까 비공개로 돌려놨으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한 100여 개가 남아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 시간 시간을 뭐 할애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절대로 설명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조하시고 스스로도 좀 입만 벌리고 그냥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내서 영상을 좀 찾아보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것들 또 거꾸로 찾아보고 해보시면은 아실 건데, 그냥 뭐 제가 여러분들 저기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미친 개 같은 뭐 저 외간에 뭐 어떤 사람은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잘못되면 제가 책임이 있대요. 이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그렇게 막 나가는 뭐 정말 정말 또라이 같은 놈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러지는 마시라고요. 저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 또 보충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말 해보실 수 있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하실 수만 있다면은 어, 다 넘기고, 저도 한지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어,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해야 돼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 많이 쓰면서 이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느릿느릿하고 뜨듬뜨듬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내용 전달은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뭐 다른 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대놓고 우리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근데 단편적으로 알고 뭐 세뇌에 가깝게 이렇게 그 내용을 듣던 사람들은 조금만 가면은 정말 그 미천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와 이렇게 공개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고 싶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 기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윤무식이라고 그 맨날 지각 가지고 뭐 이야기 이더 스캔 가지고 뭐 캐삭고 하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어디를 가야 어느 가격까지 올라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가치를 만드는, 그 거래소의 가치를 만드는 거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를, 소위 말하는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런 거 이야기해 보신 분들 있어요? 절대로 그냥 가격은 그냥 올라올 수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